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영어 외우기 군 골격계 편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의학용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보기 중에서 횡문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기에는 간, 위, 췌장, 소장, 대장, 심장 이렇게 보기가 이제 나와 있어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횡문근으로 되어 있는 장기는 무엇인가? 라는 거였는데 일단 정답은 심장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장기들은 그러면 어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몸의 내장들은 거의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활근은 의학용어로 스무스 머슬이고요. 이게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횡문근인데, 이제 문제에 나왔던 스트레이트 에이리 머슬. 그래서 이제 심장도 내장 중에 하나인데, 이 심장은 특이하게 이 스무스 머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스트레이트 에이리 머슬로 이루어져 있고요. 횡문근은 보통은 근골격계를 이루고 있는 근육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무늬 근이라고도 하고요. 뭔가 이제 힘을 잘 받는 부위에 필요한 그 근육의 종류로 이제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만 스무스 머슬이 아니라 이 스트레이트 머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장에 있는 근육은 이제 평활근이면서 불수의 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불수의 근은 involuntary muscle이라고 하는데, voluntary가 이제 자발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involuntary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내장들의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거나 할 수 없는 건데, 이 근골격계의 근들은 얘랑 이제 반대로 수의근이에요, 수의근. 그래서 이제 voluntary muscle이라고 해서 나의 의지의 힘으로 수축시킬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일단 이제 근골격계 쪽은 이제 수의근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그 횡문근, 심장은 이제 스트레이트 에이리 머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심장도 그런 수의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장은 또 이 내장의 근육을 따라서 불수의근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특이한 게 횡문근이면서 이제 불수의 근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장들은 불수의 근이면서 평활근이고요. 그 외 근골격계는 수의 근이면서 이제 횡문근이다. 헷갈릴 수 있는데 심장만 예외라서 심장만 따로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보통 만성 골수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뼈가 오랜 염증으로 괴사가 되어서 건강한 뼈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부골 죽은 뼈라고 하고요. 의학용어로는 세케스트럼, 이제 데드본, 죽은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골수염은 이제 골수가 뼈잖아요. 뼈의 염증이 이제 오랫동안 되면서 이제 오래되니까 얘가 이제 괴사가 되는 거예요. 다 썩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뼈로부터 이 죽은 뼈들이 떨어져 이제 나온 것을 이제 죽은 뼈, 부골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케스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이제 골절의 회복 기전으로 국소에 생기는 불완전한 골조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정답은 가골, 이제 가짜 뼈라고 하는 뜻이고, 아니면 애벌뼈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는 칼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절의 회복 기전으로 이제 회복하려고 생기는데, 이제 뭔가 불완전한 게 생기는 그런 골 조직을 가골 애벌뼈라고 하고요. 골절하고 나서 새롭게 생기는 어떤 그 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좀 불완전한 그 조직을 이제 가골 애벌뼈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의학용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굳은 살이라는 뜻도 있으니 얘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팔다리 절단 후에 없는 팔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팬텀 림 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림이 이제 사지라고 해서 얘가 이제 팔다리를 뜻하고요. 페인이 이제 통증이잖아요. 사지의 통증을 이제 느끼는 건데, 팔다리 사지를 절단을 했으니까 사실은 현재는 팔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다 라고 해서 이 팬텀이라는 그 용어가 앞에 붙는 겁니다. 팬텀은 뭐 환상의 아니면 유령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우리 뭐 오페라의 유령을 이제 영어로 할 때 팬텀 오브 오페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령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환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없는 그 팔다리에 이제 통증이 있다. 그래서 팬텀 림 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간단하게 나갔고 이제 그 다음 5번 문제는 관절을 이루는 뼈, 연골, 주위 조직이 굳어져서 관절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고 뻣뻣하게 경직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제 정답은 관절 강직, 관절 굳음증, 의학용어로는 앙킬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이루는 그 주위들, 연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굳어가지고 뻣뻣하게 경직된 상태로 이제 굳어 있으니까 관절 움직임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앙킬로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절 굳음증 그 앙킬로시스 그 뜻 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위 조직들이 굳어져가지고 움직임이 좀 어려워서 생기는 뜻일 수도 있고, 관절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뼈가 서로 이제 접합된 상태의 뜻으로 이제 서로 다른 뼈가 이제 접합이 돼 있으니까 그게 붙어버리니까 이제 그 움직일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절 굳음증의 뜻도 있다. 그래서 운동 장애가 있는 뻣뻣하게 관절이 경직된 상태를 앙킬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크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크램프는 뭘까요? 크램프는 이제 경련이죠. 이제 떨리는 거, 쥐가 난 것을 이제 뜻하고요. 그 다음에는 알스랄지아라는 것도 있는데 알스랄지아 얘는 이제 관절통이죠.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로 알스로가 관절이고 뭐뭐 알지아는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헬말스로시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뜻일까요? 이제 관절 혈종 아니면 관절 혈증. 지금 알스로가 이제 관절이 되는 거고 해모가 피잖아요, 피. 그래서 관절에 이제 피가 있는 것을 혈관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에 피가 고인 상태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로 이제 앙킬로시스, 관절 굳음증, 관절 강직, 그리고 크램프 경련, 알스랄지아 관절통, 헬말스로시스, 관절 혈증, 혈관절증 이런 용어들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풍성 관절염의 관절 부위에서 볼 수 있는 요산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통풍성 관절염에서 볼 수 있는 이 요산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였는데 이제 정답은 토프스이고요. 얘가 이제 그 통풍 결절이라고 하는데 이 통풍 결절, 토프스는 요산이 모인 덩어리죠. 그래서 요산은 의학용어로 유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릭 애시드가 모여있는 덩어리를 이제 토프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이 토프스를 볼 수 있는 그 질병이 통풍성 관절염이잖아요. 거티 알스라이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트가 통풍이에요. 그리고 알스라이티스는 이제 관절염이죠. 그래서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통풍은 뭐냐면 이제 단백질 그 성분의 하나인 이제 퓨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퓨린이 대사를 하고
나서 그거 대사를 하고 난 그 산물로 이 유릭 애시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게 그 단백질 퓨린 대사로 인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유릭 애시드가 혈액 안에서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고요산 혈증이 됩니다. 그래서 고요산 혈증은 의학용어로 이제 고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유리 에시데미아라고 합니다. 하이퍼는 고를 뜻하고 유릭 애시드가 이제 요산, 에미아가 이제 뭔가 높은 뭐뭐증이라고 해서 뭐가 많은 상태를 이제 뜻하는 의학용어잖아요. 에미아가. 그래서 이제 고요산 혈증이 되게 되고 그 혈액 안에 이제 요산이 많게 되는 거. 이렇게 많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요산 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생기면은 이 토푸스가 생기게 되고요. 토푸스는 이제 요산 덩어리라고 했죠. 그 요산의 요산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덩어리로 어떤 결정 형태로 남게 되는 거고, 이 결정 형태가 이제 침착이 되면서 관절 주변으로 이제 침착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게 이 고트, 통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풍이 된다. 그래서 이 고트가 이제 전신적으로 오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 게 이제 통풍성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그래서 이 요산 덩어리가 이제 침착을 하게 되면서 통풍이 생기게 돼서 그 관절 주변의 조직에 이런 요산 덩어리들이 많아지면서 전신적으로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는 게 통풍성 관절염, 거티 알스로아이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로 이제 고토 환자, 통풍 환자에서 혈중에 과다하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가 될까요? 통풍 환자는 혈중에 뭐가 과다하게 존재를 하죠? 요산이 과다하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답은 유릭 애시드가 되는 거고요. 고토 환자에서는 유릭 애시드가 과다하게 존재를 하고, 얘가 이제 결정 형태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제 토푸스가 이제 계속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된 게 이제 염증을 이제 일으키면서 이제 통풍이 된다. 그리고 이제 통풍이 전신적으로 오면은 이제 통풍성 관절염을 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트라고 하는 통풍 질병과 이제 이 고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 이제 퓨린의 대사로 이제 유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유릭 애시드 덩어리를 이제 토푸스라고 하고, 토푸스가 이제 모여서 이제 고트가 되는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오면은 고트 알스라이티스 질병이 이제 오게 된다라는 것들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는 퇴행성 변화로 이제 관절과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서 염증이란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퇴행성 변화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생길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 질병을 뜻하는 거고요. 정답은 오스테오 알스라이티스,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테오가 뼈라고 하는 골 뜻을 가지고 있는 의학용어고, 알스로가 관절이고요. ITIS가 붙으면 염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골관절염이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Degenerative Arthritis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얘가 이제 뼈랑 인대, 관절이랑 인대, 연골 중에 이제 손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손상이 생기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증을 발생을 하는 게 오스테오 알스라이티스다. 그래서 보통 이제 뼈가 이제 뭐 무릎뼈를 생각을 해보면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만 이제 연골이 있잖아요. 이제 연골이 있고,
이제 연골 사이사이로 이제 인대가 있고, 무릎에는 또 여기가 십자인대가 있죠. 이제 크루시에이트. 십자인대는 크루시에이트 리가먼트라고 하고요. 이제 연골이랑 인대,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무릎뼈 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오스테오 알스라이티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8번, 비타민 C의 결함으로 생기는 뼈 질환은 무엇인가? 정답은 이제 스컬비, 괴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컬비에 걸리게 되면 이제 비타민 C 결함으로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뼈의 질환. 그래서 이제 치아 쪽으로 이제 잇몸도 붓고 피가 나고, 그리고 막 이도 흔들리고, 이제 관절 다리 쪽에는 이제 뻣뻣해지는 거, 이제 뻣뻣함 증상이랑 막 통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랑 빈혈도 많이 생기고, 만약에 상처가 나면은 이제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그런 병을 이제 괴혈병, 스컬비라고 합니다. 그럼 추가로 이제 비타민 C 말고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할 때 생기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제 구루병입니다. 구루병은 의학용어로 리케츠라고 하고요. 구루병은 보통은 이제 어린이들 좀 어릴 때 나타나는 이제 병인데요. 이제 뼈에 칼슘이 붙기가 어려워서 이제 뼈가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성장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게 이제 구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에서 나타나면 구루병이라고 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성인에게 나타나는 거는 어떤 질병이냐면 뭘까요? 골연화증입니다. 그래서 골연화증은 의학용어로 오스테오, 이게 오스테오가 뼈죠. 그리고 이제 말라시아, 얘가 이제 연화라고 해서 이제 골연화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서 이제 골연화증이 생기면 뼈가 이제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비타민 C 결함으로 생기는 거는 괴혈병, 스컬비고, 비타민 D는 어린이 쪽에서는 구루병, 리케츠, 성인에서는 골연화증, 오스테오 말라시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근골격계 쪽 의학용어를 이제 한번 외워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근골격계 쪽 의학용어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